그래서 뒤에 앉아서 스님 잠깐 마지막에 하시는 거 5분 정도 이렇게 뒤에 앉아있었는데 다들 너무 근엄하셔서 되게 무슨 일이 있으셨나 내지는 저하고 하는 1시간은 조금 좀 유쾌하게 좀 경쾌하게 진행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목소리 들리시죠? 네. 네. 제가 원래 마이크를 잡으면 노래하려고 해가지고 안 돼요. 네. 사실은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잠깐만 한 1분만 저한테 시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되는지 좀 볼게요. 네, 역시 대학번이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죠? 보통 우리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야기를 조금 더 전개해서 지금 이제 임진왜란이에요. 제가 이순신 장군이에요. 쳐들어온 일본 놈들을 큰 칼로 물리쳤어요. 자, 이 칼은 좋은 칼이에요, 나쁜 칼이에요? 좋은 칼. 우리는 좋은 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의사예요. 죽어가는 환자의 배를 이렇게 갈라가지고는 병을 고쳐줬어요. 좋은 칼이에요, 나쁜 칼이에요? 좋은 칼. 네, 우리는 좋은 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강도예요. 남의 집에 딱 들어갔고 야씨 돈 내놔 했는데 집주인이 안 주고 막 우리 전문용어로 개겼어요. 그래갖고 이 강도가 집주인을 확 넘어뜨리고는 어떻게 해요? 배를 이렇게 갈라 네, 물건을 훔쳐왔어요. 좋은 칼이에요, 나쁜 칼이에요? 나쁜 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요. 제가 의사예요. 메스를 들고 있어요. 좋은 칼이에요, 나쁜 칼이에요? 역시 내 학번이에요. 그죠? 내가 의사긴 하지만 이 칼로 강도짓을 했다라면 나쁜 칼이겠죠. 그죠? 다시요. 제가 이순신 장군이에요. 쳐들어온 일본 놈을 무찔렀어요. 좋은 칼이에요, 나쁜 칼이에요? 좋은 칼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질문을 제가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그럼 이 칼은 좋은 칼이에요, 나쁜 칼이에요? 그렇죠. 칼 자체는 좋고 나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언제 누가 어떠한 인연에 따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좋게도 사용되고 나쁘게도 사용될 뿐이지 칼 자체는 좋고 나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시발이라고 하는 욕을 했는데요. 시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은 안 좋은 상황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거사님들 오랜만에 우리 그 중마고라고 해서 이렇게 불알 친구라고도 하고 오랜만에 조금만 친한 친구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하세요? 자네 정말 오랜만이지. 그동안 잘 지낸다 이렇게 인사해요? 아니죠. 친한 친구일수록 오히려 더 이렇게 욕도 써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되죠. 이럴 때 사용되는 욕은 사실은 그 둘의 우정을 더 드러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씨발이라고 하는 이 욕에 이 자체에 나쁨이 있었다라면 제가 아까 씨발 했을 때 여러분들은 피식하고 웃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빴어야 되죠. 그죠? 그 자체는 좋고 나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좋거나 절대적으로 나쁜 게 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적으로 좋거나 절대적으로 있을까요? 네? 돈? 정해져 있지 않다? 돈이요, 돈. 금 싫으세요? 좋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으세요? 네.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가장 많이 이렇게 좀 접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왜 옛날에 로또 처음 나올 때요, 그 인생 역전이라고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역전 인생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역 앞에 누워 있는 사람, 역전 인생 역전이 아니라 역전 인생 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뉴스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건 또 상대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역시 대학반 분들이어서 이제 사고의 깊이가 그리고 유연함이 조금씩 이렇게 전개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회주 스님은 절대적으로 좋은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나쁜 분이에요? 굉장히 짓궂은 질문이었죠. 네, 다시요. 불교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까? 왜 또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불교 자체도 사실은 뭐예요? 좋고 나쁨이 있지 아니하고
내가 이 아이와 어떻게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서 나에게는 정말로 감사하고 좋고 내 삶에 정말 행운이고 행복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또 꼭 그렇지만 또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명상이라고 하는 거 역시 좋고 나쁨이 따로 있지 않아요. 내가 얘를 어떻게 어떤 인연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에겐 정말 좋은 놈이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놈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한데요. 그냥 얼굴 익히느라고 그냥 좋고 나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오늘 준비한 우리 이제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원장 스님께서 불교대학에 오시는 분들한테 꼭 좀 1시간 내로 소개를 해주라고 하셔서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명상원에서는 기본 8주를 저랑 같이 기본 8주요. 그래서 지금 이제 16주차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걸 좀 축약하기는 어렵고요. 앞에 간단하게 그 첫 시간에 하는 내용 정도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쭉 뭔가 있는 것처럼 막 써놔야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신뢰가 있을 것 같아서 쫙 써봤습니다. 무슨 뭐 이렇게 해갖고 옛날에 이런 거 했었습니다라는 거 써봤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보통 그 명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말 그냥 뜬금없이 한 페이지만 제가 따온 거예요. 제 갖고 있는 자료 중에 한 번만 여기 읽어볼게요. 크게 보이는 분들만 시작. 스트레스가 불안하고 긴장되고 걱정이 된다면 명상을 시도해 보십시오. 명상에 열분만 투자해도 침착하고 내면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요. 누구나 명상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저렴하며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산책을 가든 버스를 타거나 의사회관의 사무실을 기다리거나 어려운 비즈니스를 진행하려고 명상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네, 요 정도 우리 한 3문장 정도를 읽어봤는데요. 딱 읽어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그냥 만만하지 않나요? 한마디로 명상 뭐 대단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중에 특히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요. 저렴하다라는 가장 마음에 들어요. 간단하고 저렴하며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언제 어디서나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와 불안 등의 불편함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명상할 시간이 없어요. 막 이래요. 그럼 제가 딱 한마디 하죠. 혹시 스티브 잡스라고 아시나요? 안 돼요. 그분이 더 바쁠까요? 당신이 더 바쁠까요? 뭐 어쨌든 명상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만만한 것 같아요. 이제 오면 봐도요. 그래서 오늘은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원래 제 페이지에는 이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대학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같이 좀 써봤는데요. 일단 명상이 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중에 명상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있어도 지금 손들긴 좀 애매하실 것 같은가요? 그럼 내가 하는 명상, 뭐가 명상인 것 같다. 뭘 명상이라고 하는 것 같다. 혹시 명상 그러면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 네, 훌륭하신 대답인 것 같아요. 혹시 명상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을 비우는 거. 마음을 비우는 거. 혹시 명상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슷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혹시 누군가가 불교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수행의 종교라고 해. 수행의 종교라고. 네. 아까 좀 전에 명상은 뭐라고 하셨죠? 마음을 가라앉히는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 두 개의 차이는요? 나중에 뒤에 계신 모델이 혹시 누군가가 불교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마음을 불교라는 거는 마음을 가서 되새기는 거라고. 되새기는 거. 아까 명상이란 뭐라고 대답하셨죠? 마음을 비우는 거. 비우는 거랑 되새기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가 없는 거. 누군가 불교가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비슷합니다.
보통 우리 불교라고 하잖아요. 이제 대학반이시니까. 이 불은 무슨 불자죠? 무슨 불자예요? 부처 불자. 부처님 할 때 부처불이라고 해요. 부처는 붓드하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인도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면 붓드하는 무슨 뜻일까요? 붓다, 붓드하. 우리 붓다의 메아리 뭐 붓다 이러잖아요. 붓다는 그럼 무슨 뜻이죠? 붓다? 네, 붓다라고 하는 말은 깨달은 자, 각자라는 뜻이에요.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불교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깨달은 자의 가르침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불교는 깨달은 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다른 건 좀 차치하고 길어지니까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갈게요. 이 깨달은 자는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죠? 부처님, 붓다마 시타라타. 부처님 할 때 부처가 이 붓다에서 온 거예요. 깨달음님, 깨달은 뭐 그래서 원래 그분의 이름은 뭐 붓다마 시타라타나 뭐 석가모니, 샤카족의 성자에서 샤카모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그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아까 뭐 절에 가고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뭘 깨달으셨죠? 지혜와 자비. 지혜와 자비. 또요? 공이요. 네, 또요? 지혜와 자비, 공. 또요? 뭐 없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나중에 뭐 포교사 시험을 보신다던가 어떤 뭐 시험에 나왔어요. 석존께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단답형으로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이칸다. 아니 지금 우리 막 맨날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깨닫기 위해서 절에 간다고 하고 깨달으면서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정작 그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게 뭔지 우리가 지금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되게 추상적이라는 거. 추상적이라는 거. 지금 내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 자, 명상이라고 하는 건요, 정의가 사실 현대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저것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저거 이전에 사실은 목적을 먼저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보기 전에 이거 한번 볼게요. 명상이라고 하는 건요, 명상,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원래 명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부처님의 동양적으로는 깨달음 내지는 의식의 확장, 자아 성찰, 이게 명상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동양의 이 명상이라고 하는 놈을 서양 사람들이 가져가고는요, 서양 사람들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냐면요, 데이터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증명해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명상이란 걸 하면 뭐 어디에 좋고 뭐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막 데이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심리학자라든가 과학자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환자를 대상으로도 하고 심리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지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거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동양으로 재수출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 명상이라고 하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만든 말 아닐 거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이 만든 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명상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메디테이션의 어원 자체는 치료하다, 치유하다라는 뜻에서 와요. 예, 의학 용어에서 와요. 치료하다, 치유하다에서 오는 거.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상의 목적이나 명상의 개념 자체는 치유 쪽에 가까워요. 하지만 동양의 근본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깨달음이 있어요. 자의식의 확장이라든가 자아 성찰이라든가 깨달음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나사라고 하는 우주공학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우주선을 하나 개발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사실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었지만 우주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어텍스라고 하는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입고 신고 하는 고어텍스라고 하는 소재도 개발하게 되고 우주선을 개발하다 보니까 신소재들도 개발해서 지금 막 자전거에도 쓰이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서양 사람들이요,
궁극적인 깨달음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가는 과정에 보니까 와 이거는 이거에도 좋고 저거에도 좋고 이거에도 좋고 저거에도 좋아. 그래서 치료의 개념으로 굉장히 많이 가져다 쓰죠. 그래서 현대에는 명상의 정의 그러면 옛날에 그처럼 궁극적인 그런 정의가 아니고요. 굉장히 목적에 따라 다양한 그런 정의들이 지금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잠깐 볼게요. 메디테이션은 굉장히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래요. 뭐 하는데? 뭔가를 줄이는 방법이래요. 자,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뭐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뭐가 들어갈까요? 명상이란 굉장히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에요. 뭔가를 줄이는. 여기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긴장감. 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음에 어떤 마음이요? 어떤 마음을 줄여주는 간단하고 빠른 마음? 불안한 거. 네? 불안한 마음. 뭐 어떤 거 넣을 수 있을까요? 치료라고. 치료. 치료요? 치료? 아니요. 메디테이션 명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야. 무엇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뭐 병이나 스트레스. 뒤에 분 혹시 이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 스트레스, 긴장, 또 뭐야? 화, 우울.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지금 방금 막 말씀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이 안에 한마디로 바꾸면 불교적으로 바꾸면 어떤 단어를 하나 넣을 수 있을까요? 고통, 괴로움. 불교적으로는 고라고 하죠. 네, 고라고 하죠. 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불교 경전에 나오는 한자 고자는요.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네. 한자를 썼어요. 고자는요, 여러분들 우리 보통 괴로움, 고통 이렇게만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정확하게는요, 불편함. 예, 불편함. 그러니까 우리는 극도의 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고의 범주, 두카의 범주하면요, 그냥 모든 불편함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전을 읽다 보면 괴로움이라고 해석하면 뭔가 조금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불편함 정도로 전환해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는 연구를 발견하실 건데, 보니까 어쨌든 간에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내가 보니까 뭔가를 줄여주는 건데 내가 싫어하는 거, 불편해하는 거, 나쁜 거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데 최고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한마디로 고예요, 고. 그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이 전체적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메디테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불편함을 줄이는 이유가 뭐예요?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행복해지기 위해서 조금 그 단어 자체가 좀 거시기 할 수는 있겠지만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불교의 정의는 좀 넘어가더라도 여러분들 그러면 불교의 목적은 뭐예요? 불교의 목적? 행복한 삶? 행복한 삶. 또요? 또요가 아니죠. 사실 그게 다죠. 그거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이고등락이라고 하죠. 이고등락이라고 하죠. 한번 듣지만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불교의 목적은 명확해요. 명확합니다. 이고등락이에요. 이고등락.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크리스티교 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 구원이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구원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믿습니까요? 믿습니까요? 신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믿습니다요. 왜냐면 크리스트교의 목적 자체가 구원인데 그럼 구원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해주세요? 신이 해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믿습니까는 뭘 믿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신을 믿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해. 크리스트교에서는요. 신학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종교는 자기의 종교가 크리스트교임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의 정의에 의하면 크리스트교는 신이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모든 교리가 파생된다라고 전제가 돼야 됩니다.
신이 있다라고 전제가 되지 않으면 교리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믿습니까는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나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불교는 이고등락이라고 하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트교의 전제는 그 신의 존재라고 하면 불교는 뭐부터 시작할까요? 불교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아까 앞서 나왔던 여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던 단어죠. 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또 말이 좀 길어지니까. 자, 불교의 목적은 명확하게 이고 등락이었던 것처럼 명상의 목적 또한 여기에 고라고 하는 놈이 들어가니 이 역시 명상의 목적 또한 이고 등락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데 누군가가 갑자기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행복하세요? 훌륭하십니다. 요즘 행복하세요? 요즘 행복하세요? 네. 이렇지 않은데? 사실 누군가가 나에게 요즘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좀 궁색하지 않나요? 행복할 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고. 순간 행복.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왜냐면 뭔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요즘 사는 거 재밌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보다는 좀 어떻게 돼 있죠? 구체화돼 있죠. 그럼 내가 생각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죠.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추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행복 그러면 또 우리 너무 많이 지금 막 되뇌이고 있기 때문에 행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우리가 잘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행복해요라고 물어보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삶의 행복인지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하기가 궁색해지는 거예요. 대신 재밌으세요라고 물어보면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지는 거죠. 용이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꼭 짚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과 여러 가지를 투자해서 이 시간, 이 공간에 여기 와 계시는 그러니까 시간 투자 여기 와 계시는 목적 자체가 이고등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놈에 대해서 조금 더 각자 구체화하시는 작업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추상적으로만 막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붓다라고 하는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내 입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백 번도 나왔는데 정작 그럼 뭘 깨달았어? 라고 물음에 한마디도 말 못하는 지금의 작품의 내 모습하고 다르지 않다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저 여러분 다 알고 계신데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야 그게 뭐 문제야 뭐 이러실 거예요. 궁금하심이 있다가 좀 보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명상의 목적은 불교의 목적이고 등락과 단 1도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중요한 거 하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구체화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막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투자해서 여기저기 행복하려고 찾아다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뭐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스스로가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은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상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을 통해서 그런 게 있어요. 집중 명상하고 통찰 명상을 통해서 불교적으로는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깨달음, 의식의 확장을 가져가는 게 명상의 목적이지만 현대에는 굉장히 다양한 명상이 지금 있어요. 우리 요가도 전통 요가에 비해서 현대 요가가 굉장히 다양해진 것처럼 그래서 현대 요가는 주로 이완이나 치유, 우리 힐링이라는 말 있죠. 힐링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원래 치유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희 명상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힐링은 그냥 회복하다라는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치유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몸과 마음이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명상을 처음에 하면 초기에 제일 많이 얻는 효과가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런 얘기 좀 이어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평상시에 명상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하십니다. 알고 보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기지개 켜신 거 있죠? 그 소리 내는 거 있죠? 이거 명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루에 한 5번 이상은 명상하세요. 이런 거 있죠? 한숨 쉬는 거. 이런 분들 만약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숨을 안 쉬었다면 지금까지 살아 계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한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의도한 명상은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이거 안 하면 이 안에 균형이 더 깨져서 내 몸을 더 다치게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능이 나를 살리고 있는 행위인 거예요. 지금 내 균형이 이만큼 깨져 있는 상태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더 깨지려고 하는 순간 이거 더 이상 깨졌다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본능이 날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한숨이 나오는 거죠. 네. 좀 전에 대답하신 것처럼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한숨을 안 쉬셨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 계실 수 없어요. 본능이.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러한 그 명상적인 행위들이, 동작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다 더 일정 정도의 불균형을 끌고는 갈 수 있지만 기왕이면 이걸 더 회복해서 균형을 만들면, 그죠? 내가 행복을 찾아 나가는데, 이곳 등락하는데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명상이라는 걸 찾아가는 거죠. 좀 지루해지셨죠? 아니에요? 네. 재밌어요? 방금 진단하신 분 누구세요? 훌륭하십니다. 자, 다음은 그냥 한번 보실 건데, 재미로 한번 그럼 보실 건데요. 질문이 있어요. 간단한 질문이에요. 어느 원반이 더 빨리 돌아요? A가 빨리 돌아요? B가 빨리 돌아요? 한번 보세요. A예요? B예요? B. B. 오. 똑같아요? A? 안 돈. 안 돌아요? 자, A 쪽에 시선을 두면 B가 빨리 돌아 보이는 거고요. B 쪽에 시선을 두면 A 쪽이 빨리 돌아 보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찝어지는 지점을 한번 뚫어지게 한번 바라보세요. 여기를. 그러면 둘 다 돌지 않죠. 지금 순간 여러분 뭐 하시느냐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명상하시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저하고 함께 잠깐 명상을 하신 거예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지금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무슨 보라색 원이 보이죠? 그죠?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이 플러스 기호를 갖다가 한번 열심히 한번 뚫어져 보세요. 뚫어져라 한번 봐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초록색 불빛이 검도색. 초록색이 돌고 있고요. 또 계속 돌려보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검도색 원이 더 생겨. 네. 이 보라색들이 사라져버리고 연두색 원만 돌고 있죠. 아직 그거 못 보신 분은 괜찮아요. 좀만 더 뚫어지게 한번 바라보시면, 네. 이 각도에 따라서 측면에서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나는 정면인데도 안 되는데 이러시는 분이 괜찮아요. 없어지진 않는 거야.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네, 그게 이제 이 거리가 멀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여기를 보시면, 네, 집중해서 보면 연두색 원만 계속 돌아가는 게 보일 거예요. 저 문제 있나요? 문제 없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 초록색 그 연두색 불빛이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도 보여요 지금. 왼쪽으로 돈다고요? 아니 도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그런다고요. 원 전체가. 지금 원대가 현재 왼쪽에다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보였다가 오른쪽 나가더라고. 오른쪽으로 갔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조명이나 이런 역할. 이상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53년 남으셨습니다. 53년 정도밖에 안 남으신 것 같으니까 착한 일 많이 하시고. 자, 명상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아까 고요히 앉아서 뭐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사실은 현대 명상부터 좀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것들도 체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명상의 목적은요, 나의 삶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왜 삶의 습관을 바꾸려고 하냐면요, 명상의 목적은 삶의 습관을 바꿔서 오늘보다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불교의 목적하고도 똑같죠, 사실은. 그죠? 삶의 습관이라 그러면 우리 보통은 행동적인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명상에서는 특히 저 같은 경우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건요, 우리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감정까지 전부 다 결국에 호흡에도 여러분 습관이 있어요. 호흡까지 다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앉아서 가나선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래서 처음에 저 같은 경우 저희는 오는 분들은요, 휴식 명상, 힐링 명상, 내지는 이완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요, 네, 힐링, 아까 말씀드렸던 회복에 중점을 둬요. 왜냐면 내 그동안의 삶의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 내 몸과 마음 자체를 불균형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가 몇 시간씩 앉아있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일단은 얘를 좀 틀을 맞춰놔야 되지 않는가가 이제 저희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힐링이라는 것 자체는요,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아서 균형의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밸런스 명상이라고도 명명을 하는데요. 그게 되고 난 후에야, 나중에 그렇게 균형이 잡힌 후에야 보다 좋은 습관을 거기다 더해서 궁극적인 명상, 궁극적인 불교의 목적으로 이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아 성찰과 관련된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아세요? 그 생각이 운동보다 힘들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 정신노동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뇌는요, 물질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에 약 2% 정도밖에 안 돼요. 뇌가 우리 몸의 한 2% 정도 구성하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뇌가 쓰는 에너지는 몇 프로? 20% 이상을 써요. 물론 그렇게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죠? 네. 20% 이상의 에너지를 써요. 2%밖에 안 되는 뇌가 20% 이상의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오늘 안 들고 왔는데, 그쵸? 우리 보통 피로해 하면서 주말 내내 자고 막 이래도 그래도 피로가 안 가시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몸은 이미 많이 쉬었는데 뇌가 충분히 못 쉬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피로하고 실질적인 피로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네. 피로와 피로감은 달라요. 근데 이 피로감이 다시 몸에, 내 육체에 영향을 미쳐서 충분히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몸을 더 다시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악순환이 있는 건데요. 그거는 뭐 궁금하시면 나중에 또 우리 또 기회가 되면 말씀 좀 나누고요. 오늘 준비한 좀 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제 1단계는 이완을 하는 거예요. 이완. 왜냐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긴장한 상태에서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내 몸뚱아리도 하고 있는데 내 몸을 이완한다는 말은 뭐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주먹을 꽉 쥐었다 탁 놓으면 이게 이완인 거잖아요. 힘 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수영할 때 어깨 힘 빼라, 골프 칠 때 힘 빼라, 뭐 이런 거 악기 연주할 때 힘 빼라, 이렇게 전부 다 이완 같은 개념이죠. 근데 여러분 마음을 이완한다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음을 이완한다? 아니면 생각을 이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생각이 이완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내가 막 화를 냈거나 분노했다라고 하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요, 여러분들 왜 일어나죠? 감정 이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딱 1차선 쫙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 차선에서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가고 제가 그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러면서 난 뭐라고 하죠? 씨발 이러죠. 저런 이러잖아요. 그죠? 화를 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분노를 하고 있어요. 이 분노는 왜 올라오는 거죠? 상대방이 화를 나게. 상대방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 이전에 나를 관찰해 보면 모든 감정 이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생각 없이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 되면 뭐 끼어들어서 내가 위험했네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이겠죠. 뭐 아니면 누가 나한테 반말을 했어요. 반말을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한테 반말하는 순간 내가 화가 났어. 그때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한테 반말할 수가 있지? 싸가지 없네?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와야 감정이 나오거든요.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되게 0.0 몇 초 사이, 불교적으로 말하면 찰나예요. 생각이 있어야 감정이 오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아까 불안이니 불편함이니 뭐 이런 분노니 이런 모든 스트레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개념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감정들은 생각 이후에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생각들은 공통적으로 다 뭐 어떠한 한마디로 바꿀 수가 있냐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화내거나 막 쓴다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그 직전의 생각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신랑이 맨날 양말을 거꾸로 벗어놓을 수가 있어. 네? 어떻게 신랑은 말을 하나도 안 해. 어떻게 저 애들도 뭐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 근데 이거는 우리의 굉장히 오래된 습관, 생각 습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적지 않은 노력을 들여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그 명상을 시작할 때는요, 우리 몸과 마음, 생각 그리고 호흡까지 쉬는 것부터 이제 좀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쉰다 그러면 우리 쉰다, 휴식한다 그러면 제일 흔하게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몸은 잠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완전 전쟁터죠. 일일이랴 만사만생이라고 막 난리도 아닐 건데, 그죠? 네. 그래서 오히려 모순되는 얘기지만 이게 진리인 게요. 네. 무언가를 안 하기 위해서는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돼요. 네. 오히려 마음을 쉬기 위해서는 오히려 뭔가 하나의 아까 여러분들 원반 보세요 하는 순간 내가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지 이거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는 순간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잠깐이었지만 그거에 몰입하는 순간 불필요한 생각,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방법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가벼운 운동을 할 때 훨씬 더 몸이 개운할 때가 있고요. 그죠? 오히려 영화나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봤을 때 오히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덜 일어나고 편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는 어떤 집중이 수반된 호흡을 할 경우는 훨씬 더 그 효과는 더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가스불 끄고 왔나? 중간발부 잠그고 왔나? 갑자기 이 생각이 탁 올라왔어요. 수업 중에. 그죠? 근데 그 생각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가스불 끄고 왔나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지로 끝나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생각을 왜 하기 시작했지? 라고 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려고 그러면 맨 처음에 무슨 생각이 올라오는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그죠? 내 생각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 생각을 누가 하는 거지? 내 생각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 내가 하는 거지. 뭐라고 하시죠? 아까 명상의 목적은 우리의 습관을 바꿔서 내 삶을 바꾸는 걸 알겠잖아요. 그 습관 중에 여러분들 생각 습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내 생각 습관은요, 무의식적인 생각 습관이죠. 자동적으로 막 올라오는 그런 생각. 그 생각 습관 중에 몇 가지를 하나 해드리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희한하게 부정적인 방향의 생각들이 더 많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러면서도 내 중심적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떠올려요. 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보편적인 생각 습관인데요.
이 얘기는 좀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 번만 해볼게요. 흰금 실험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네. 제가 사실 좀 여러 마리 있는데 오늘 여기 온다고 좀 겸손한 놈으로 데리고 왔어요. 네, 겸손하죠. 흰금. 자, 흰금 실험을 한다고 그랬어요. 뭐 실험한다고요? 흰금 실험. 자, 지금부터 딱 30초 동안만요. 길지도 않아요. 딱 30초 동안만 어떠한 형태로든 흰곰을 생각하시는, 흰곰 생각만 안 하시면 돼요. 뭘 생각하셔도 되는데 흰곰 생각만 안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네, 뭐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거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눈 감고 해볼 건데요. 떠올린다거나 흰곰 단어를 떠올린다거나 이런 거 안 해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30초 동안만 눈 감고 시작해볼게요. 흰금만 생각합니다. 네, 흰곰만 안 하면 돼요. 하지만 알았어. 흰곰만 안 하면 돼요. 준비, 시작. 자, 됐습니다. 자, 나는 흰곰 한 번도 생각 안 했다. 힘들어 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자, 아니 내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 지금 흰곰 생각 안 할 거야. 딱 그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올라와. 그죠? 자, 흰곰 생각 안 하셨다는 분, 맨 뒤에 계신 분, 어떻게 해서 그럼 무슨 생각하셨어요? 차 타고 여행 가면서 바다로 가는 진짜 생각했어. 뭐 생각하셨어요? 그 벨소리가 우주로 퍼져나가는 벨소리 집중했고 뭐 생각하셨어요? 저도 우리 간지 간지요? 강아지 아, 강아지. 네. 뭐 생각하셨어요? 둘레길 걸었어요. 3년. 아, 그러니까 보세요. 떠오르던데.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죠? 얘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에 여러분들은 몰입을 하시거나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 나에게는 무의식적인 생각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자동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습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정이 익숙해요. 그러면서도 자기중심적인 어떻게 그럴 수 있지가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실타래처럼 막 섞이죠. 네.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 헛짓거리 하지 마,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말은 되게 많이 하지만 헛생각하지 마, 뭐 헛생각하고 있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그죠? 여러분들 대학번이니까 신구의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짓는 업은 신구의 산업이잖아. 그죠? 그럼 헛짓거리가 뭐 신이고 헛소리가 구면 우리 얘도 당연히 얘기가 돼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 자체는 헛생각을 한다고 해서 좀 제약이 좀 덜해서 그럴까요? 이 말은 되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생각 습관이 내 행동으로도 옮겨지는 거고 내 생각이 내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내 생각이 내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모든 것들이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이완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명상이 됐든 불교 공부가 됐든 간에 우리 삶에 있어서 어쨌든 이고등락하려면 내 생각이라고 하는 놈 잘 컨트롤 해야 될 거예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고정관념 분별심에 대한 얘기를 또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이런 습관을 고치는 방법을 간단하게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자애스러운 마음, 불교 이제 자비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거 좀 많이 일으키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특히 대상이나 상대에 대한 그런 자애로움도 중요하지만 일단 본인에게 좀 자애로운 마음을 좀 많이 더 일으키시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죠? 뭐 어디 타인에게 보시하고 타인에게 봉사하고 타인에게 자애롭고 이런 거는 또 어느 정도 하는데 또 간혹 보면 나 자신에게는 또 그렇지 못한 분들 가끔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죠? 타인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자애를 가장 좀 우선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기 돌아가시는 길에 백화점을 들리셔서 백도 하나 사시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대신에요. 그럴 수도 있지를 좀 습관화하셔야 돼요.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명상을 수업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제가 숙제를 내드려요. 하루에 몇 번 이상 저거 하는 거. 어떠한 내가 화를 한번 냈더라도요. 화를 냈더라도 지나고 나서라도 그랬을 수도 있었을까? 그럴 만도 한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이미 내가 화가 났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의식적으로 자꾸 생각이 올라오니까 차라리 그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밖에 안 되는 뇌가 20% 이상의 에너지를 써요. 내 소중한 에너지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자원인데 얘가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헛된 생각, 망상들 때문에 막 소비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면 그럴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현재를 살아라라는 말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일상생활 명상이나 호흡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시간이 조금 모자라네요. 그래도 시간 맞춰서 끝내야죠. 돌 맞으면 안 되니까. 3시에 마치면 되나요? 네. 그럼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현재를 생각하다 이 제목만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경계나 이거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손가락하고 손바닥의 경계는 어딜까요? 손가락하고 자기 손가락하고 내 손바닥의 경계는 어디예요? 거기 많이 그 손끝 있는데 거기일 것 같잖아요. 그럼 그 손끝은 손가락이에요? 손바닥이에요? 손가락도 아니고 손바닥도 아니 그냥 제3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그 제3의 영역과 손가락의 경계는 또 어디예요? 거기 또 하나의 어떤 제3의 실체가 있다라면 그 실체하고 손가락의 경계는 어디예요? 이 질문 이해되셨어요? 이 질문 이해되셨어요? 그럼 경계랑 손바닥과 손가락의 경계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물체를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런 어떤 입자가 나올까요? 만약에 그런 입자가 있다라면 최종적으로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입자 바로 전에 두 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를 잘랐어요. 잘랐다라고 하는 건 자른 단면이 있다는 거죠. 단면이 있다는 거죠. 면이 있다라면 또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개념적으로는 그런 거는 계속 잘라질 수밖에 없죠. 경계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현재하고 과거 내지는 현재하고 미래의 경계는 언제예요? 자, 지금 현재예요? 과거예요? 현재에 말하는 순간 뭐가 됐죠? 과거가 됐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 그 현재를 알기 위해서 좀 다가올 미래를 좀 기다리다가 버린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자, 현재하고 과거, 현재하고 미래의 경계는 어디예요? 언제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렵죠? 네. 그럼 여러분들 과거 생각거리는 있어요? 없어요? 이거 되게 비싼 강의인데 이거는 그쵸? 과거 생각거리는 있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미래 생각거리는요? 그렇죠. 걱정하는 거예요. 자, 현재 생각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현재 생각거리 그죠? 현재 생각거리 없대잖아요. 다시요, 잘 생각해보세요. 과거 생각거리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어떤 일들을 회상하거나 추억하거나 내지는 후회하거나 이런 거 있죠. 미래 생각거리 있어요. 뭘 걱정하거나 기대하거나 이런 거 있어요. 현재 이 순간에 대한 생각거리가 있냐고요. 생각할 대상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거라고.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현재를 살아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잡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라는 말씀이에요. 인식하라는 말. 느끼라는 말, 있는 그대로를.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현재 생각거리란 말은 없어요.
현재는 생각이 아니라 인식하는 거예요. 느낌하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 위해서. 어제는 지나가는 오늘이요, 뭐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다, 뭐 내일 소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다, 뭐 이런 얘기 경전에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문 중에 한 말씀이 방일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셨어요. 그게 단순히 게으르지 마 얘기가 아니에요. 방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게으르지 마 얘기가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그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돼. 네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거나 미래로 가면 안 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부처님 말씀은 99.99%가 전부 다 수행책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 지금 현대에서 명상이라는 것과 1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가나성, 불교에서 말하는 사마타 윗바사나가 지금 21세기에 말하는 명상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적지 않게 크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물론 다른 아까 말씀드린 현대 명상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근데 명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인 정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불교의 그것과 1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현재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다른 말로 바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불교대학 공부하시는 거 내지는 명상 공부하는 거 다 뭐냐면 현재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불필요한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을 얻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불필요한 생각들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것들의 대부분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불교에서 경계하는 고를 일으키는 원인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를 인식하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우리 또 저기가 되면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개정의 사막 배우셨어요? 네, 이 사막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만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삼독 탐진치하고 대비가 돼서도 막 오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정에는 철저하게 수행책이에요. 수행책이에요. 개가 있어야 정이 되고요. 정이 있어야 해가 돼요. 정으로 인해서 개가 완성이 되고 해로 인해서 정이 완성이 돼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경전에 있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명상원에서도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저희는 지금 명상을 사람들께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그냥 이렇게 이론으로만 듣고 듣는 순간 좋아 이것도 좋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화 하셔야 돼요. 이 말을 내 삶에 내 행복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어떤 실천을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떤 습관을 버리고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개씩만이라도 구체화하시는 작업들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화는 아까 여러분 뭐 자비 얘기하고 뭐 지혜 얘기하고 되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불교에서 행위 빠지면 불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99.99%는 수행책이라고 했잖아요. 부처님 다 수행하라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명상하라라고 얘기해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좋은 것들을 알아졌으면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꼭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 저거 별거 아닌 말 같은데 그냥 하루에 그냥 내가 나무강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이거 하듯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한 108번 해볼까? 입에 익을 때까지 그럴 수도 있지. 한번 해보세요. 적잖은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적잖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 목숨은 소중하니까 한 마디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거는 교리적인 대답은요, 그냥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물론 사성제라고 이야기를 해도 답이 되고요. 오히려 사성제라고 답하시는 분은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일 수도 있고요. 연기법 부르면 98점짜리 대답이에요. 부처님 뭘 깨달았어? 깨달으면 내용은 연기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내용만 가지고 할 건 아니니까.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사실 이런 것도 같이 처음에 인사할 때 좀 하려고 했는데 못했네요.
소리 좋죠? 네. 요거는 이제 싱잉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우는 볼, 사발, 노래하는 사발인데 티베탄 볼이라고도 하고요. 네. 요즘은 네팔에서 많이 만들고 이것도 네팔에서 손으로 만든 거고요. 꽤 오래 가죠. 저희 방자유기 치면 이런 소리 안 나고 그냥 띡 하고 말거든요. 그거 공부하려면 여러분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좀 생각을 유연하게 하려고 애를 쓰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천 직접 해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이렇게 쳤잖아요. 또 다르게 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네? 모서리 돌리는 네, 아니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어요. 유연해야 된다니까. 뒤에 보살님 알고 계신데 이게 돌려도 소리가 나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완하는 명상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거 갖고 온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거 수업 들으려면 어떻게 저희가 7월부터 새 반이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금요일날 오전 벌써 4시간 진행했거든요. 8주 중에. 그래서 7월달에 아마 새로운 시간표가 나오거나 그럴 것 같아요. 네, 수강료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시간당 그 강사료는 3,700원을 받고 있지만 수강료는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어디 나중에 명상 관심 있어서 가시면 기본적으로 평균이나 평균 이하가 1시간당 10,000원은 주고 들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서울에 가면 지금 저희도 이거 싱잉볼 수업도 개설했었다가 지금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좀 해서 안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거 1시간에 30,000원짜리 수업이거든요. 이거 듣기만 하는 거가요. 근데 이제 되고 아니면 시간 편하시면 저희 명상원에 스타터 명상이라고 있어요. 명상 처음 하는 분들 저하고 2시간 동안 1대1 내지는 1대2, 1대3까지만 더 많아지면 안 되고요. 2시간 동안 이제 상담도 하면서 같이 이제 그분에게 맞는 명상 이렇게 처음에 유도하는 그런 시간은 있어요. 그 시간은 근데 미리 이제 잡아야 되니까 전화로 문의 한번 해주시면. 다른 질문은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공부 재미나게들 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